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면입니다. 뉴스는 사실을 전합니다. 하지만 맥락은 말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이면, 오늘의 뉴스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은 이미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충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뉴스는 말합니다. 공습이 있었다. 미사일이 발사됐다. 화면은 바뀌고 앵커는 다음 뉴스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걸 보다가 스크롤을 내립니다. 그런데 잠깐 멈춰 보십시오. 왜 이 뉴스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지 않는 걸까요? 너무 많은 뉴스 속에서 중요한 사건도 가볍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별일 없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훈련된 건 아닐까요? 반복된 뉴스 소비가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뉴스의 구조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사건이 쏟아지고 각각의 30초씩 할당됩니다. 시청자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하는 사람은 질문을 멈춥니다. 정보를 이해하기보다 그냥 흘려보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저는 그 질문을 다시 꺼내려 합니다. 뉴스가 전달하지 않는 맥락, 숫자 뒤에 숨은 전략, 그리고 이 상황이 진짜 위험한 이유. 저도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파고들수록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중동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중동 뉴스를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작됐네. 거기는 원래 저런 곳이잖아. 반복된 분쟁 때문에 익숙해진 반응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중동은 실제로 수십 년째 분쟁이 반복된 지역입니다. 레바논 내전, 이란 이라크 전쟁, 걸프전, 이라크 전쟁, 시리아 내전, 가자 분쟁. 어느 하나 깔끔하게 끝난 것도 없이 새로운 불씨가 계속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감각해졌습니다. 중동은 항상 저러니까. 문제는 이 무감각이 중요한 변화를 놓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감각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은 이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를 직접 공격했습니다. 단접 충돌이 아니라 당사자끼리 직접 충돌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나라는 절대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이 세력들이 이란의 손이자 방패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세력들을 공격하고 이란은 그 세력들을 지원하는 방식,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않으면서 싸워왔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싸우는 순간 전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암묵적인 규칙이 이번에 깨졌습니다. 직접 공격, 직접 대응, 이건 싸움의 방식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충돌의 단계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단계가 올라갔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합니다. 구조가 바뀐 겁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한지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대리전 구조에서는 언제든 우리는 관계없다고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공격을 주고받는 순간 그 퇴로가 닫힙니다. 이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나라는 서로에게 직접적인 적이 됩니다. 그리고 적끼리는 물러서는 것이 곧 패배가 됩니다. 한번 싸움이 시작되면 먼저 멈추는 쪽이 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외교에서는 이것을 체면의 문제라고 합니다. 국가 간 관계에서도 자존심과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한번 직접 공격을 주고받은 나라는 다음에 먼저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직접 충돌은 항상 더 긴 충돌의 시작이 됩니다. 뉴스에서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파상 공습. 이건 단순히 여러 번 공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를 지치게 만들기 위한 설계된 공격입니다. 쉽게 말해 한 번 때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몰아붙여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잠깐 이 단어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뜻입니다. 파도는 한 번 치고 끝나지 않습니다.
밀려오고 쓸려가고 또 밀려옵니다. 그 반복 속에서 방어하는 쪽은 지쳐갑니다. 이게 파상 공습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십 수백 개의 드론을 동시에 띄웁니다. 여러 방향에서 서로 다른 고도로 다른 속도로 방어 측은 이것들을 하나씩 전부 처리해야 합니다. 방공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수십억 원, 드론 한 대의 가격은 그 수백 분의 1입니다. 싼 공격으로 비싼 방어를 계속 쓰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드론들이 방어망을 소모시키는 동안 그 틈을 노려 고정 밀탄도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목표는 방공 시스템, 지휘소, 핵심 군사시설. 이게 파상 공습의 구조입니다. 1단계 싼 것들로 비싼 방어망을 소진시킨다. 2단계 그 빈 곳으로 진짜 타격을 넣는다. 방어를 먼저 무너뜨리고 핵심을 공격하는 2단 구조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을 소진 전술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술의 무서운 점은 방어하는 쪽이 항상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공격 측은 언제, 어디서, 얼마나 공격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어 측은 그 모든 가능성에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공격은 선택이지만 방어는 항상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든 구조입니다. 체력 싸움에서 공격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술을 이미 여러 번 연습해 왔습니다. 이번 공격은 즉흥적인 분노의 표출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작전입니다. 뉴스는 파상 공습이 있었다고 30초 안에 전달합니다. 하지만 그 30초 뒤에는 수개월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짧은 뉴스 뒤에는 긴 준비와 전략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 한 발은 약 5만에서 10만 달러입니다. 드론 한 대가 수십만 원이라면 비용 대비 효율에서 방어 측은 항상 불리합니다. 공격은 싸고 방어는 비싸기 때문에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파상 공습은 바로 이 비대칭성을 전략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란이 대응했습니다. 직접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것이 왜 이례적인지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암살됐을 때 이란은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쐈지만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공격 강도를 낮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대리 세력 직접 미사일. 이것은 이란이 레드라인을 스스로 바꿨다는 신호입니다. 넘지 않던 선을 스스로 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드라인이 바뀌면 다음 단계는 항상 더 위험해집니다. 이것이 에스컬레이션 사다리입니다. 이란은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돌이 극단으로 가면 핵 옵션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낮아지면 더 강한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상황이 극단으로 가면 핵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공격 자체가 아닙니다. 멈출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한 번 시작되면 서로 멈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번 공격하면 반드시 보복이 돌아옵니다. 보복은 더 강해지고 다시 보복이 이어집니다. 충돌이 점점 커지는 구조입니다. 어느 순간 아무도 멈추지 못하게 됩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1차 세계대전 4년, 이란 이라크 전쟁 8년. 전쟁은 짧게 시작되지만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은 계획대로 시작되지 않고 계획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 세계 원유 20% 이동. 이 지역이 막히면 전 세계 에너지 공급에 영향이 생깁니다. 기름값, 물가, 수출, 중동 전쟁은 우리 밥상까지 흔듭니다. 뉴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의미는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중동 상황은 전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미 위험한 단계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쟁 가능성을 더 깊게 분석합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계속 이어서 다룰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면이었습니다.